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딱반딱 빛나는 물광 실리콘 몰드 만들기입니다. 물광 몰드 만들기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우레탄 마감을 좀 변태같이 하기에 가깝습니다. 원형을 지지고 볶아서 다듬고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과정은 지겹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3D 프린팅 출력물은 원형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으니 우레탄으로 원형을 복제해서 사용하세요 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형을 복제해서 퀄리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형틀을 제작하는 과정이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금형틀 제작은 원형 복제보다 난이도가 최소 3배 이상이 높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원형을 복제하는 연습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친애하는 구독자님들께선 도전정신이 정말 뛰어나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레탄을 써야 하나요? 꼭 우레탄을 써야 하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3D 프린팅 출력물은 경화불량과 내구성 때문에 반복적인 제작에 적합하지가 않지만 도자기 같은 유리라거나 아크릴 또는 돌 같은 소재는 별다른 후가공 없이도 깔끔하게 몰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상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유리에 사포질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등짝을 마구 때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우레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후가공이 용이하다는 점이죠. 그럼 우레탄은 완벽한가요?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할수록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부분, 오브제라거나 도형 같은 디자인에선 칠자국이라던가 자글자글한 주름 같은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리저리 돌려봐도 잘 안 보이길래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딱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친구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형을 마감하고 1차 몰드를 제작한 다음 신중하게 우레탄으로 복제를 했는데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귀신같이 애매한 작업들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포는 언제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울 때는 저는 흔히 고운 사포라고 부르는 첨방 사포를 사용합니다. 두꺼운 사포를 사용하면 당연히 더 빠르게 자국을 제거할 수 있지만 홀린 듯 샌딩을 하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과는 사뭇 다른 친구를 만나실 수 있으니 여러분도 고운 사포를 사용해주세요. 꽃이라거나 인물 아니면 좀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들 때는 이런 자국들이 잘 생기지도 않고 있어도 막상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평 매끈이들은 오게티 마냥 티가 좀 나겠죠? 저도 이런 친구들을 만들 때면 수제 몰드 특성상 미세한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타협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유물을 만들고 있어 타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하실 정도로 마감해주세요. 자랑스럽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손재주가 없는 편입니다.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많은 공예가 존재하지만 똥손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예는 실리콘 몰드 만들기가 원탑 아닐까. 물론 연습과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지만 튀어나온 곳 갈아주고 패인 곳은 메꾸어주고 마감을 반복할수록 누구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영상을 찍을 때는 4월이라 제가 건방지게도 긴팔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망고나시를 입고 하루하루를 구차하게 연명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레탄의 특징으로는 양이 많을수록 빨리 굳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굳는다는 특징이 있죠. 저도 이런 날씨에 1kg 이상의 대용량 우레탄 작업을 할 때는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며 기도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진짜 막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여름철에는 우레탄을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 더울 때는 작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딱지 나는 자국들은 손으로 만져봐도 티가 잘 나지 않고 밝은 곳에서 이리저리 비추어 봐야 제 맘과는 정반대로 반짝반짝 빛나곤 합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니 여의도 마냥 아주 흡족하게 마감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마감 재료는 우레탄 페인트라는 친구를 사용합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칠마감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써서 서페이서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 뭔가를 뿌리던가 바르던가 아무튼 칠이라는 이름의 대부분의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샌딩입니다. 표면이 거친 상태에서 칠을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 페인트의 첫 번째 장점은 실리콘과의 경화 불량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레탄에 퍼티 작업을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죠.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화 불량이 일어날 만한 부위에만 붓으로 발라서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택을 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접착력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칠하면 물리적인 파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선 벗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한 번 아차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물리적 파손, 즉 언제나 답을 알고 있는 사포군뿐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페인트를 칠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점. 한번 멈춰서 칠이 뭉쳐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앞으로는 막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속도와 간격으로 왕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롱 스토어에서는 실리콘과 우레탄 같이 제가 직접 취급하는 재료들을 판매하고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은 판매하지 않아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우레탄 페인트도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사용하는 건 요 스피롤탄이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설명서에는 주제 4에서 5에 경화제 1의 비율로 사용하라고 하던데 저는 주제 2에 경화제 1, 우레탄 신나 1의 비율로 사용합니다. 우레탄 페인트는 두께를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 광택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칠을 올리다가 페인트가 흘러버리는 순간 제 눈물도 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정도 광택을 내려면 약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 칠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꼭 유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다 좋은데 무광은 없나요?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광 몰드와 유광 몰드의 차이점이 느껴지실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실리콘 몰드는 복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형이나 금형틀에 광이 도는 상태면 몰드에도 광이 나게 된다는 점이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유광 우레탄 원형으로 몰드를 제작하면 유광 몰드가 제작이 되는데 유광 몰드로 우레탄을 복제하면 광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금형틀에 칠을 해서 몰드를 제작하고 여러분은 유광 원형으로 몰드를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아까부터 흘리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무거워서... 네, 제가 완제품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야, 나는 스프레이 같은 거 없는데 결론은 우리는 유광 못해? 그렇죠? 붓으로 칠한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왼쪽은 칠을 해준 우레탄이고 오른쪽은 그냥 우레탄입니다. 핵심은 대상이 반딱반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품 마감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쪽으로 가면 저도 안 써본 온갖 도료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용 중인 건 유광 클리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작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는 해본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1차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우레탄 페인트만큼은 아니지만 이 두 개로 야바위를 하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제법 그럴싸한 광이 났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경화 불량 테스트도 해봐야 하고 몇 가지 제품을 더 써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나 정답은 없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코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서페이서는 최종 마감제가 아닙니다. 경화 불량을 막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경화 불량을 일으키죠. 많은 분들이 포롱님 오늘 원형을 받아서 서페이서까지 뿌렸어요 라고 굉장히 수줍게 찾아주시는데 그럼 저도 고운 사포로 서페이서 벗겨내세요 라고 수줍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페이서는 대충 뿌려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벗겨내는 용도이기 때문이고 사포로 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안 좋아서 홧김에 나도 모르게 덩어리로 만드셨다면 아세톤이나 에탄올 계열로 닦아주시면 잘 지워지고요.
서페이서는 뿌리는 퍼티라고 말씀드렸었죠? 뿌린 다음 고운 사포로 지워주시면 미세한 흠집들에만 남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파트는 아마 우레탄 금형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 앞에서 우레탄으로 복제하는 순간 광을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소름 끼치는 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유광 몰드를 만든 다음 그걸로 우레탄 금형틀을 제작하면 당연히 광도 없어지고 우레탄 특유의 잔무늬들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실리콘 몰드 만들기의 매력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다이렉트로 금형틀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물광 몰드 만들기 영상에서 정작 몰드를 만드는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다람쥐구는 제가 지난 편에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었죠. 저희 구독자님들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진취적이다. 저는 작품 소재로 우레탄을 사용하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우레탄, 매끄러움, 쨍한 컬러 3박자의 작업을 하시는 신혜하는 작가님의 작업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